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의 인준 작업 막바지 속도를 내면서 새롭게 들어설 내각 구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여야 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면서 대선 이후 잠시 가라앉았던 전국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두 분 모시고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 정부 첫 총리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인사가 물망에 올랐는데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한 것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잘 아시죠? 예.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정부가 신임 총리를 임명하는 기준이 네. 여러 가지 될 텐데, 그렇죠. 정치를 좀 더 변화를 중심으로 개혁적이고 좀 더 정치판을 좀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구도가 있으면 좀 새로운 인물, 정치권에 알려져 있지 않는 새로운 인물을 이제 등장시키는 거고, 예. 그러지 않고 임기 초에 무난하게 전국을 잡음 없이 무난하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경험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을 이제 쓰는 건데,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후자를 택한 것 같아요. 이제 국회 인준 때문에. 인준도 있고 또 민주당이 아무래도 거대 여당이니까 예. 민주당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총리도 하고 경제부총리도 했고, 맞습니다. 또 그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주미 대사까지 했고, 예. 한 그런 어떤 외형으로 보면 무난한 분이죠. 사람이 또 원체 또 인품이 있고요. 그렇군요. 덕만 예. 있고 무난한 분이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전국 운영 기조를 어디에다 두느냐,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로 거의 확정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예. 그냥 국회 청문회도 그러고 민주당이 자기네들 옛날 정부 때 총리했으니까 꼭 그런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민주당도 동의해주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 통합형 인사를 하겠다, 그런 총리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 점에 방점이 있고 특히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일단 국회 인준이 있어야 하고 또 민주당이 동의하는 후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가 봐요. 국회 인준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 예.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는 부총리를 했었죠. 경제부총리를 예, 했었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또 총리도 했고, 예. 주미대사도 했고, 또 무역협회 회장도 해서 두루두루 경륜을 갖춘 분이고, 인품도 아주 훌륭한 분으로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이분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 집중돼 있는 권한 상당 부분을, 말하자면 국정의 상당 부분의 권한을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양을 해야 된다. 네. 물론 이제 법적으로야 대통령이 총지휘를 하는 감독이긴 하지만, 예.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또는 미래 아젠다 같은 그런 큰 굵직굵직한 그런 부분에 긴 호흡 갖고 가는 부분에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에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해관계가 부딪힌다든가 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리 되시는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각 부처 장관에게 해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그냥 실무형 총리로 생각하고 모든 결정은 말하자면 작은 청와대로 했다고 하지만 만기칠남식으로 대통령이 다 하면, 그거는 실패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정부에 있어 보면 예. 총리가 특별히 좋은 사람은 인품이 있거나 무난한 사람이 온다 그래서 정부가 꼭 제대로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뭐 더구나 예.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가겠다까지 참 그 극적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모습을 인사에서부터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군요. 좀 획기적인 예. 거. 그런데 그거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좀 총리를, 어쨌든 국회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야당 권력이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 권력도 배려해서 통합, 그야말로 국민 통합을 바라니까 이번 초대 총리는 나는 국회에 추천권을 주겠다. 국회가 여야 협의해서 추천해주면 한 2배수나 3배수 추천해주면 예, 예. 그 중에서 내가 한 명을 임명하겠다든지, 이런 좀 뭔가 지난 정부와 다른 모습, 그리고 내각도 우리가 최종 인선하지만은 국회에서 여야가 다 장관 후보에 적게 간 사람들을 꼭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예, 예. 추천해달라. 그럼 그 추천을 놓고 우리가 인사위에서 검증을 해서 여야 골고루 그야말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국민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 초대 네. 내각을 좀 이렇게 나가면 국민들이 아, 윤석열 정부가 뭐가 다르구나, 그렇군요. 지난 정부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예. 텐데, 그냥 용산으로 집무실 옮긴다는 것만 갖고는 집무실이 옮겨진 거지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예, 예. 용산에 가서 맹 대통령 권한 그대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거는 뭔가 지난 정부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하는 그 기대를 충족하는 데는 좀 부족한 인선이고, 네. 그냥 무난하다고 보면 그냥 그렇군요. 무난한 인선이고. 이재호 고문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와 같은 취지, 제왕적 대통령을 해체해서 그야말로 민주적 그리고 분권형, 그리고 그것이 곧 스마트한 정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네. 책임 총리제, 특히 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제, 지금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2, 3배수로 추천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협치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고 저는 네.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네네. 다소 아쉽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대선 때 책임 총리제와 국무총리 추천제를, 국회 추천제를 제안을 했고, 그거를 대선 과정이지만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오히려 수용을 해서 실행을 하면 아주 정치 발전에 상당한 큰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현재 민주당의 의석이 다수니까 국회 추천하라 그러면 민주당 사람 추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여야 합의를 2, 3배수 추천하면 뭐 여당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당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야말로 인물 본위로 추천하게 되니까, 예. 그럼 그 중에서 대통령이 봐서 아, 이분이 적격이다 하는 사람을 고르면 되니까. 그렇겠네요. 추천 자체를 인수위에서 밀실해서 그냥 인수위원들끼리 모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난 정부와 인사가 뭐 별로 다를 게 없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체, 그러면 정부가 뭐가 더 새로워지겠느냐. 뭐 법안 몇 개 다듬고 뭐 정책 몇 개 고치고 뭐 이런 것만 갖고는 나라가 지금 새로워졌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사를 좀 더 그야말로 혁명적 발상으로 했으면 네. 좀 좋았겠다. 내가 뭐 제가 그 국민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 네네. 뭐 인수위 생각하고 다를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좀 그렇게 했으면 나라가 좀 더 새로워지고, 지금 그 우리 윤석열 당선인 지지도가 그렇게 썩 높진 않잖아요. 대통령에서도. 그런데 예, 예. 만약 그렇게 혁명적으로 해버리면 국민들이 좋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예. 여야가 언제든지 또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고, 앞으로 또 선거가 또 대선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아예 이번에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네. 여러 명 추천하고 그런 그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 같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일단은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총리직을 고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총리 후보 지명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안철수 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당권 도전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에 총리를 뭐
사양한 거는 그건 잘한 거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아직 나이도 있고 자기도 정치적인 미래가 있으니까 급히 간다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예, 예. 때로는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렇군요. 쉬어 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예. 지금은 안철수 그 위원장으로서는 좀 천천히 쉬어가는 그런 기간으로 봐야 되니까 네. 아마 한 1년 이제 합당도 해야 되니까 예, 예. 합당하고 1년도 안에 그 당의 분위기도 좀 보고 당에서 자기 발판도 좀 넓히고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당이 좀 새로워진다면 내년에 그 당권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는데 당이 새로워지지 않고 그냥 물리적으로만 합당해 놓고 국민님 구조 그대로 간다면 당권도 어렵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면 국민의당이 그래도 기반이 없기 때문에 내년 당권에 도전을 하려면 쉽지 않은 도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예. 네, 본인이 뭐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이겠지만 거기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를 축적을 하게 되면 네. 결국 그 국민의힘의 당심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다만 네. 제가 이 점에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굳이 미주알고주알 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깎아먹을 만한 그런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뭐 단일화와 관련해서 뭐 그거에 대한 감정이 뭐 있다고 해서 그 표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대국민 신뢰에 대한 자산을 깎아먹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하면 여러 가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점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까? 안철수 그 위원장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당제니까 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다당제이긴 하지만은 양당제인데 한 번도 그 큰 정당에서 거대 정당에서 정치 생활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뭐 이제 군소정당에서 대표를 하고 뭐 아, 본인도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느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에 합당을 하면 좀 제대로 된 큰 정당에서 자기의 정책 입지를 좀 구축해야 되니까 아. 또 주변에 의원들하고 좀 많이 친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런데 당장 이준석 대표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석 대표 지역구가 같잖아요, 노원. 두 분의 캐릭터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보는 관전자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통 큰 분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좀 싸워도 좀 아주 멋진 그런 그 경쟁 구도가 되면 예. 좋겠는데 뭐 이렇게 지지지진 아주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모습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예. 점에서 한편은 흥미롭기도 하지만 한편 좀 이렇게 좀 찌질한 그런 싸움에서 넘어서서 통 큰 정치인의 모습을 두 분 다 보여주길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 사실상 또 차기를 보면 경쟁 관계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예. 봐야죠. 예, 예. 정치라는 게 미래는 알 수 없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경쟁 관계라고 보는데 네.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갖고 뭘 정치를 하려 그러면 안 되고 네.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그냥 존중하고 하도록 놔두고 본인은 본인 스타일로 정치를 해야지. 네. 그러지 않으면 지금 그렇지 국민의 당이 의원이 3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뭐 지역구는 지역구 다 없죠. 비례인가 그러죠. 예. 그거는 안철수 위원장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정치적 무게에 비해서는 네. 너무 좀 그 의원 규모가 적죠. 적어도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되면 한 30명 국회의원이 같이 있어줘야 이게 정치가 되잖아요. 어차피 네. 정치는 함께 하는 거니까 혼자 하는 게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는 합당하면 자기의 그런 취약점을 잘 반성하고 네. 좀 주변을 넓히는
본인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 정리를 작업을 하면.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등장할지 여부도 관심이에요. 일단 뭐 윤수 위원장, 박주선 위원장은 당연히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거든요. 어떻게 뭐, 예상하세요? 그 통례에 따라서 그 통례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예. 유별나게 그걸 달리 바라보는 것도 적절치도 않을 것 같고 예. 또 달리 그렇게 또 예우하는 것도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냥 통례대로 네네. 그냥 그 위치에 맞게끔 적절한 처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표의 영향이 있으니까 아. 호불호에 따라서 표가 오고 안 오고가 차이가 있으니까 네. 막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제 좋겠다 해서 그런 처신을 했는데 네. 취임식은 어차피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 부인이면 사실이잖아요. 예. 그 개인이 뭐 호불호를 떠나서 그러면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부인이 참석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네. 그건 뭐 특별한 의전이 없습니다. 대개 뭐 관례대로 예. 대통령 부인이 그냥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건데 뭐 특별히 무슨 뭐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자연스럽게 참석했다 가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여야 후보들 좀 출사표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 이재명 상임 고문과 가까운 분들이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뭐 출마한다는 게 아니라 뭐 송영길 대표도 찾아가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이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 같고 밖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특정인의 정당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건 예. 뭐 사유화된 정당이 아니고 네. 공당이니만큼 뭐 당연히 그 공적 시스템과 원칙하에 이제 운영되는 거니까요. 예. 다만 지금 이제 그 경선 과정에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네. 뭐 경기도지사 후보라든가 예. 또는 서울시장에 뭐 송영길 대표를 추천한다든가 네. 뭐 이런 움직임은 있지만 네네. 당내 뭐 이재명계가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이거는 조금 그렇군요. 과장된 표현입니다. 예. 뭐 그거는 그렇게 그다 이재명 후보가 또 뭐 진두지휘하고 뭐 이런 있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그 원칙적으로요. 네. 이 지방선거는 지방도 광역의 자치단체지 않습니까? 네. 광역정부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이 3단계니까 중앙정부 있고 광역정부 있고 기초정부가 있는데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또 지방자치단체장 하러 가고 또 지방단체장 하던 사람이 또 국회의원 하면 또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여기저기 선거에 출마하고 그러니까 맨날 정치권에 그 사람들끼리 뱅뱅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출연을 못 하잖아요. 맨날 그 사람들이 그렇네요. 대통령 출마했다가 도지사 출마했다가 예, 뭐 예. 또 도지사 출마했다가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그러니까 정치권에 좀 이름이 있거나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하고 뭐 도지사 해먹고 시장 해먹고 군수 해먹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는 나는 내가 맡는 지방을 어떻게 임기 동안 이끌겠다는 철학을 갖고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고 출마를 하는 그런 전문인이 돼야지. 네네. 단체장 행정가잖아요. 그렇죠. 인사 예산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내 지방을 위해서 내 전부를 걸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해야지. 대통령 출마했다가 경선에 떨어지고 나서 뭐 다음 총선까지 할 일 없으니까 또 지방 등으로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런 생각은 갖고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네. 특히 이제 또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2년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 시장, 군수, 뭐 도지사 된 사람들이 2년 후에 또 그 그만두고 또 국회의원 또 나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어지잖아요. 네. 이거는 한 번은 우리 정치판이 뭔가 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네. 되는데 이번에도 뭐 여러 군데서 이제 현역들도 나오고 전직들도 나오고 뭐 하는데 경기도가 관심이 많이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한데 네. 두 분 다 뭐 여야 간에 예. 과연 그 지역에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건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동의하십니까? 보면 예. 대선에 떨어진 분들이 진짜 뭐 국회의원 선거 또 나오고 또 지방선거 나오고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예, 뭐 일정 부분은 그 적절한 지적일 수도 있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이제 중앙 정부에서의 경험과 또 지방 정부에서의 경험을 서로 환류하는 아, 나름의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 예.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또는 단체장, 지사나 네네. 이런 분들이 국회의 겸직도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법제를 만들어놔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단절하는 일정 부분 지금 이제 이재호 고문님께서는 자칫 환류가 안 되고 거기서만 맴도는 그 좁은 인재풀로 갇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저도 동의하지만 네. 나름 또 각각에서 쌓인 경륜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활용토록 그런 하는 것 점도 또한 있네요. 또 예.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치권의 쓴소리 여야를 넘나들어 이게 쓴소리 해주신 두 분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